안녕하십니까. 평양 와이파이에서 전하는 북녘의 최근 소식입니다. 오늘은 특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이 1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참가자들이 5일간 평양을 방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의 초청으로 4월 7일 평양을 방문하여 금수산 태영궁전, 인민대학습당, 만경대 학생선행궁전, 여러 박물관과 전시관, 해방탑, 정백사원 등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대사관은 풍성한 일정을 통해 이들은 놀랍고 독창적인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수도 평양에 조성된 새로운 거리들의 아름다움과 고운에 피어나는 꽃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재능 있는 민족, 영웅민족,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민족의 대표자들인 조선인민을 가까이에서 알아가는 것이라며 조선과 같은 동맹국을 갖게 된 것은 커다란 영예이다. 조선인민과 같은 전우이자 공동투쟁의 동지를 갖게 된 것은 큰 영광이며 자부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사회주의 정당 공정 러시아 애국자들 진실을 위하여의 공동우상이자 국가군의대 특수연대 어플러스의 부사령관인 프릴레피는 11일 러시아 국영통신 RT에 가장 주권적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기고문을 냈습니다. 그러면 기고문 전문을 여기에 소개합니다. 가장 주권적인 나라, 실제로 조선은 어떤 것인가? 2025년 4월 11일 자하로 프릴레핀. 나는 조선에서 일주일간의 일정을 보냈다. 나처럼 이 나라에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진 사람조차도 조선에 관한 자유주의, 부르주아 계열이 압도적인 허위 정보에 계속 노출되기 마련이다. 조선 역사에 대한 유익한 책도 읽고 그곳에 다녀온 친구들이 보내주는 믿을 만한 뉴스도 꾸준히 보지만 막상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는 불안이 음습한다. 혹시 공항을 나서자마자 온통 포탄 구동이 사람들이 벽을 따라 몰래 움직이고 바라크만 줄비하고 그 위엔 지도자들의 초상화와 철조망 뿐인 건 아닐까 하고. 그런데 그 모든 상상 중 실제로 존재하는 건 국가기관 건물에 걸린 지도자 초상화뿐이었다. 최소한 평양은 완벽히 잘 관리된 도시였다. 어디를 가도 절대적인 청결함, 파리나 로마의 쓰레기 문화와는 비교도 안 된다. 최신식 공항, 최첨단 호텔, 멋진 대로, 고층 건물이 줄비하다. 그리고 이런 도시가 평양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도 들었다. 물론 모스크바에 비하면 차량 수는 적지만 자동차는 전부 신형이고 SUV와 픽업이 다양하게 오가며 택시들도 쉴 새 없이 움직인다.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10달러. 이런 가격이면 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이용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조선의 차량은 개인 소유도 있지만 대개는 국가에서 공급된다. 차량이나 아파트는 무료로 제공되며 우선순위는 과학자, 예술가, 성실히 일한 노동자와 농민에게 주어진다. 길을 지나며 아름다운 2층 주택들을 보고 여기 누가 살아요? 라고 물었더니 명예로운 환경미화원, 전기기사, 공공부문 근로자들이라고 현지 동료들이 대답을 했다. 식당들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나는 유럽 주요 수도와 미국 전역의 최고급 레스토랑을 두루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직원들은 정중하고 친절하며 영어 실력은 인도보다 훨씬 낫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개장한 새 맥주바는 정말 놀라웠다. 가장 세련된 맥주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맥주는 보리와 쌀로 만들어져 마치 샘물처럼 맑았으며 소주도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술을 끊었지만 궁금증에 몇 잔 마셔보았다. 그런데도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도 맑고 몸도 상쾌했다. 놀랍다. 한 식당에서는 여성 밴드가 공연을 했는데 그 연주 실력에 처음 15분간은 이건 립싱크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기타, 색소폰, 아코디언 연주를 바로 앞에서 보고 들으며 깨달았다.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의 진짜 라이브 공연이었다. 미국 팝 커버부터 소비에트 노래들까지 부르다가 갑자기 치첼이나 버분추의 전선에서를 부르는데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술 한 방울 안 마셨는데도. 여기 여성들 많은 이들이 눈부시게 아름답다. 남성들은 엄숙하고 단정하다. 대부분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인터넷은 자체망을 쓰며 외부 족대 콘텐츠는 접하지 않는다. 내내 지켜봤지만 단 한 명의 고지, 취객 혹은 괴짜조차 본 적이 없다. 중범죄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마약이나 아동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신뢰관계가 형성된 자리에서도 그게 뭐죠? 하고 되묻는다. 그리고 그게 왜 존재해야 하죠? 라고 또다시 반문한다. 이곳에서는 이혼율이 보통 2~3%에 불과하다. 러시아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많다. 나는 현지 대학에 가서 러시아어 수업을 들여다봤는데 강의실은 발디딜 틈 없이 가득했고 학생들은 거의 완벽한 발음으로 유창하게 말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깊은 존경심을 표한다. 도착하자마자 나의 동행자들 셋은 기도하러 갔다. 조선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나라라고 보긴 어렵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방식의 종교성을 가진 나라다. 조상 숭배와 복잡한 전통적 신앙체계가 민족 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공식 종교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억압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적극 장려하지도 않는다. 조선에는 불교 사원이 있으며 평양 한가운데는 놀랍게도 아름다운 종교의 성삼위일체 성당이 있다. 나는 이곳 사제를 만났는데 온화하고 다정한 분이었다. 성당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푸틴 대통령이 기증한 성화가 걸려 있었다. 예배는 매주 일요일에 열린다. 거리로 나와 물어봤다. 신부님도 당원이신가요? 물론이죠. 현지인은 아무렇지 않게 답한다. 당연하다는 것이다. 사실 뭐가 문제란 말인가. 조선은 후기로 갈수록 스탈린식이 소련의 스타일을 강하게 이어받았고 사회주의 건설 기조도 마찬가지다. 이 나라는 마치 1953년 소련의 형식을 시간 속에 멈춰 세워놓은 듯하다. 하지만 멈춘 건 양식뿐이다. 실제로 거리에서는 아침마다 고무적인 선전가요가 스피커로 흘러나오고 소련단 궁전은 진짜 궁전처럼 웅장하고 화려하다. 모든 면에서 조선은 최신 기술의 나라, 놀라운 속도로 발전 중인 국가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수준도 매우 높다. 독자적이고. 러시아도 오랫동안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의 기술은 미국이나 일본, 어디든 핵무기를 보낼 수 있는 수준이다. 미국도 일본도 그 사실을 안다. 아무도 감히 이 나라를 공격하거나 명령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에 의존한다는 말도 가장된 것이다. 양국은 협력하고 우호적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이 싫어할 결정을 종종 내린다. 그럼에도 중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 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주권적이고 자립적인 나라 중 하나다. 진심으로 놀랍고 깊은 존경심이 우러난다. 지금까지 평양 와이파이에서 전하는 최근 북녘 소식입니다. 평양 와이파이 김영입니다. 감사합니다.